여기서 등장해야 될 인물 김무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요 결정적으로 김무성 의원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은 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친박이다, 친이다, 뭐 막 그 큰 라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는 집권 과정을 보면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면 되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이 당협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복당한 바른정당 갔다가 철새 귀환한 그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당파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직을 주거나 당협위원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진짜 어떤 순간이지만 홍준표와 김무성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부지리 하려고 짱 보고 이게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김무성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그리고 철새 귀환의 쓴맛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왜 당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바른정당 같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에 대한 배신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색다른 시각으로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표가 자기 친홍 당화시키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친박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한테 감정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홍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어차피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래서 김무성도 아직 당협위원장 자리 안 줬어라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남겨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막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속물들은 짱구 굴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정은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 남양주를 보면요. 박창식 잘렸어요. 구리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알뜰하게 챙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덕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PD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그런저런 인맥으로 박근혜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온 현역 자유당 의원이 박창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챙기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박창식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참 세월이 바뀐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 친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청원 계열이다, 또 홍문종 계열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남양주의 갑을 지역위원장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친박 핵심인 지금 주모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박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디바이드 앤 롤. 그러니까 분열 정책이죠. 친박 분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학맥이 있나? 저 성향이 좀 그런가? 뭐 다 분석해서 그런 과정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저는 좀 이따가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보면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서로 섞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봐요. 자기들 아우라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소가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무성한테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목줄은 본인이 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대표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느 당도 당대표 흔들기가 힘들죠. 근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흔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건. 선거 앞둔 이합 집산이 그게 이제 순기능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위험 요인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흔들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예측해 보는 게, 지금 이제 경기 동북부의 맹주, 친박 맹주가 홍문정 의원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문정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어떤 관계냐면 일시적 휴전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네. 표도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친박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홍문정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김무성에게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해. 너는 한 단계 낮은 급이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복당파들은 당협위원장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네. 다 주면 생기는 반발도 무마하고 복당파라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 하는 그런 인증도 좀 되고 그렇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들이 일할 때 우리가 옛날에 통합도 하고 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세력을 보면 참 저 진짜 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웃고 그러실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은 다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세력은 결국은 국민적 동의가 오는데 원칙 없이 지금 그걸 일종의 뭐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홍준표가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저쪽의 분위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로 김무성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퇴로가 막힌 상태. 또 나가면 그냥 바보 인정인 거고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고립무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손을 내밀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복당파의 수장 비슷하게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가 되면 김무성 의원 지역구 정도는 보장하는 게 과거에 자유한국당 네. 쪽의 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셈법을 과감하게 깬 거죠. 그게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 또한 예측 불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홍 선생이 승부사이긴 승부사예요. 어떻게 바로 옆에 최고위원을 그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쪽 진영의 문법, 자유한국당의 문법도 다 깼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평생 처음으로 칭찬하게 됐다. 유해에 잘라낸 거. 일단은 직원을 쳐내놓고 보자.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옆에다 놓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MBC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는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군요. 최승호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SNS 등에 보면 예. 26일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 지금 임시로 뉴스하고 있거든요. 네. MBC 뉴스데스크가 재개되는데 네. 앵커에는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의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쫓겨나기 전에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팀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5년, MBC의 치욕의 5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아, 그 의미는 굉장하네요. 그 네, 느낌이요. 네, 그거예요. 야, 어쨌건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승호 사장을 어떤 스탠스로 볼 거냐. 최승호 사장은 그냥 PD고, 예, PD고 정파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MBC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라도 조중동 같지 않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 뭐 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KBS도 MBC도 조중동 쫓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정파적인 바람인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뭐 집권하고 나면 모든 정부가 방송이
그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러니까 공정성 이전에 네. 국가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뭐 예를 들면 참여정부 말기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많았거든요. 러시아 가스관 이런 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언론이 흔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흔들 때 언론 흔들지 마라. 이건 필요한 일이다라고 공영방송이 해주는 게 저는 국익에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하나 섭섭함은 뭐냐면 제가 같이 언론운동을 오래 하면서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한테 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 기계적 중립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MBC 뉴스 안 봐요, 아직.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의 공정 보도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 만족시키는 방송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라. 이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해야 될 인물 김무성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요 결정적으로 김무성 의원 지역구 지역 당협위원장은 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친박이다, 친이다, 뭐 막 그 큰 라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는 집권 과정을 보면 홍준표와 김무성이 손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면 되게 이제 전리품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전리품이 당협위원장 자리잖아요. 그러면 복당한 바른정당 갔다가 철새 귀환한 그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들에게 복당파에게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당직을 주거나 당협위원장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게 진짜 어떤 순간이지만 홍준표와 김무성의 일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어부지리 하려고 짱 보고 이게 정치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김무성은 지금 참으로 착잡한 그리고 철새 귀환의 쓴맛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왜 당권을 놓치면 안 되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바른정당 같은 복당파인 김성태 의원에 대한 배신감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 네. 색다른 시각으로 던져드릴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네. 네. 일단 홍준표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표가 자기 친홍 당화시키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자체가 친박도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자기한테 감정이 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친홍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어차피 누군가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것 같아요. 일부 복당파들은 당협위원장 주고 일부는 안 주고 하는 방법으로 네. 다 주면 생기는 반발도 무마하고 복당파라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아 하는 그런 인증도 좀 되고 그렇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그 우리들이 일할 때 우리가 옛날에 통합도 하고 뭐를 할 때 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를 하질 않아요. 그냥 원칙을 정해서 원칙에 맞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칙에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우리 세력을 보면 참 저 진짜 수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웃고 그러실 것 같은데 결국은 끝은 다른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세력은 결국은 국민적 동의가 오는데 원칙 없이 지금 그걸 일종의 뭐 그게 전략이라고 하지만 그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술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네. 홍준표가 정말 비열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저쪽의 분위기 보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로 김무성이 부글부글 한다는데 그렇다고 김무성이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테러가 막힌 상태. 또 나가면 그냥 바보 인정인 거고 당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홍준표 쪽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정말로 고립무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손을 내밀 것인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복당파의 수장 비슷하게 김무성 의원이 계속 얘기가 되면 김무성 의원 지역구 정도는 보장하는 게 과거에 자유한국당 네. 쪽의 셈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 셈법을 과감하게 깬 거죠. 그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는 그 또한 예측 불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홍 선생이 승부사이긴 승부사예요. 어떻게 바로 옆에 최고위원을 그렇게 잘라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쪽 진영의 문법, 자유한국당의 문법도 다 깼다니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홍준표를 평생 처음으로 칭찬하게 됐다. 유해에 잘라낸 거. 일단은 지금은 쳐내놓고 보자. 사람도 아닌 사람들 옆에다 놓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MBC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MBC 보도는 다음 주부터 정상화된다고 하더군요. 최승호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SNS 등에 보면 26일 저녁 8시에 MBC 뉴스데스크 지금 임시로 뉴스하고 있거든요. 네. MBC 뉴스데스크가 재개되는데 네. 앵커에는 이제 해직 기자 출신의 박성호 기자하고 손정은 아나운서가 맡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둘이 쫓겨나기 전에 그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팀이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5년, MBC의 치욕의 5년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아, 그 의미는 굉장하네요. 그 네, 느낌이요. 네, 그거예요. 야, 어쨌건 사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최승호 사장을 어떤 스탠스로 볼 거냐. 최승호 사장은 그냥 PD고, 예, PD고 정파성이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MBC가 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보도는 아니라도 조중동 같지 않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 뭐 사장한테 얘기하겠어요? 뭐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KBS도 MBC도 조중동 쫓아가면서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통 터진 맥이 있나? 저 성향이 좀 그런가? 뭐 다 분석해서 예, 그런 과정이고요. 김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저는 좀 이따가 김무성 의원이 갑자기 서청원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무게감으로 보면 홍준표나 김무성이나 서로 섞이기는 좀 힘든 구조라고 봐요. 자기들 아우라가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입장에서는 소가리가 엄청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또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이게 김무성한테 기다려달라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어차피 목줄은 본인이 지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대표니까.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어느 당도 당대표 흔들기가 힘들죠.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스스로 흔들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니까 아주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건. 선거 앞둔 이합 집산이 그게 이제 순기능이 역기능이 있는데 이게 위험 요인도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당을 흔들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 후당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하나 예측해 보는 게 지금 이제 경기 동북부의 맹주, 친박 맹주가 홍문정 의원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문정 의원과 홍준표 대표는 어떤 관계냐면 일시적 휴전 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네. 표도 정말 얼마 안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친박에 대한 태도를 달리 하겠다고 생각하면 또 홍문정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머리를 써서 김무성에게 사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나한테 충성해. 너는 한 단계 낮은 급이야. 나한테 무릎 꿇어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무성도 아직 당협위원장 자리에 안 줬어라는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남겨둔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막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속물들은 짱구 굴린다고 합니다. 표현을.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과정은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리 남양주를 보면요. 박창식 잘렸어요. 구리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알뜰하게 챙긴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프로덕션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PD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많이 알고 그런저런 인맥으로 박근혜 대통령 총애를 받아서 우리 지역으로 온 현역 자유당 의원이 박창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챙기니까 그 당협위원장도 박창식한테 뺏겼던 거거든요. 근데 참 세월이 바뀐 거죠,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 친박,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서청원 계열이다, 또 홍문정 계열이다라고 알려졌던
그 남양주의 갑을 지역위원장이 다 잘렸어요. 음. 그리고 친박 핵심인 지금 주모 의원, 친박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핵심 중에 핵심인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박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디바이드 앤 롤. 그러니까 분열 정책이죠. 친박 분리 정책.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게 동원되지 않겠습니까? 혹시